마흥보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인간 세상에 재미를 붙여가는 사이에 체중이 몰라보게 늘었기 때문이다. 운동 삼아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데 뒤에서 퍽 하고 병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마흥보는 자전거를 멈춰 세웠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뒤에서 마흥보의 자전거를 들이박았다. 마흥보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최충은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냐고 소리쳤다. 뒤에서 남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는 오히려 큰 소리치는 남자가 어이없었지만 마흥보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멈춘 거라며 신사적으로 사과했다. 최회충은 그제야 자신이 들고 있던 봉투에서 소주병이 떨어져 깨진 것을 알고 얼굴이 벌개졌다. 최회충은 자신이 떨어뜨린 병 쪽으로 갔고 마흥보는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세우려는데 기어 변속기가 옆으로 휘어져 망가져 있었다. 뒷바퀴와 변속기 사이에 최충의 자전거 앞바퀴가 끼어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마흥보의 뇌리에 자신의 변속기에 머물렀던 최충의 시선과 얼굴이 벌개져 황급히 꽁무니를 빼던 최충의 모습이 떠올랐다. 최회충은 자신이 마흥보의 자전거를 망가뜨린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흥보는 슬그머니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 후 출근길과 퇴근길에 가끔씩 최회충을 보긴 했지만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최회충이 임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지나쳐 갔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맞은편에서 최회충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마흥보는 최회충 쪽으로 걸어갔다. 마흥보가 부르자 최회충은 마흥보를 알아보고 흠칫 놀랐다. 그러고는 마흥보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마흥보는 굳이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자전거가 파손된 것에 대해 남자에게 말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충은 막무가내로 도망치듯 멀어졌다. 이후 마흥보는 출퇴근길에 간간히 최충과 마주쳤지만 최충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탄 채 마흥보의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지나쳤다. 그러던 어느 날 마흥보는 야근을 끝내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으로 향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누군가가 마흥보를 보고 흠칫 놀랐다. 최충이었다. 최충은 마흥보를 외면하며 빠른 걸음으로 마흥보를 지나치려 했다. 마흥보가 최충의 어깨를 잡자 최충은 마흥보에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마흥보는 기가 막혀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마흥보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최충은 마흥보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마흥보는 상황 설명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지만 주변에 증거가 될 만한 CC카메라는 없었다. 결국 마흥보는 폭행죄로 검찰에 입건되었다. 마흥보는 억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후 최충은 마흥보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하는 대신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그날 아침도 맞은편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던 최충은 마흥보를 발견하자 시선을 고정한 채 조롱하듯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비웃었다. 그러고는 차도를 쏜살같이 내달렸다. 그때 타이어의 마찰음이 날카롭게 들려왔다. 나뒹구는 킥보드와 멈춰선 화물차. 트럭의 바퀴 아래 깔린 최충의 모습이 보였다. 최충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주위로 웅성거리며 몰려들었다. 운전사는 움직이지 않는 차에 어쩔 줄을 몰랐고 몇몇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최충의 모습을 촬영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누군가 신고를 했냐는 말에 몇몇 사람들이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때 곁에서 마흥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신고를 하는 전화였다.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내던 사람들은 마왕보가 119에 전화를 걸자 전화기를 다시 집어넣었다. 마왕보는 바퀴에 깔려 버둥거리는 최충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싸늘한 눈으로 최충을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이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운데 마왕보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활짝 웃고 있는 마왕보의 얼굴을 바라보는 최충뿐이었다. 마왕보가 자리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을 고통에 몸부림치던 최충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